저는 우리 할 말이 장성철 없어.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탄핵 선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인용 파면 결정이 내려서 선거를 치른다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유일무이한 선거 전략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상고심 판결을 빨리 해달라 이런 거였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 논리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선거 못 국민의힘 치러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선거 기부업이에요 기부업. 포기. 할 수 있는 프레임이나 선거 전략이 없어요. 아니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이 하나밖에 없는 전략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 받았으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대선 전이나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직에서 내려간다.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뽑으면 안 된다. 이런 네. 논리로 쭉 가려고 했는데 이게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멘붕일 거예요. 사실 그게 나쁜 전략이잖아요. 남을 욕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거죠. 반사 이익을 노린 거니까 그죠? 네.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다 없었는데 맞는 말 같아. 사실 이제 윤석열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돼서 네. 나라가 이 모양이잖아요. 저는 이 판에 국민의힘이 해체됐으면 좋겠어요. 해체하고 재구성하고 보수가 무엇인지 스스로 성찰하고 시장주의 보수들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맞아요. 이런 이제 법비의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는 기회주의 보수들이 네, 사라지고 그렇죠. 시장주의 보수들이 재건돼야 됩니다. 윤건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가 그냥 공동 당대표 하는 그 당의 의원들 갔으면 아니 좋겠어요. 이런 상황쯤 되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지만은 네. 대선 후보들 중에서 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우린 합리적인 보수의 길을 걸으면서 새롭게 이재명과 경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시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전당대 아니 지금 당대표 경선 네.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 싫어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하고 욕을 해야 거기서 표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승복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공정한 경쟁자 이렇게 생각하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저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네. 그냥 이러더라고. 오늘 봤더니 유죄든 무죄든 하지 말라는 대선 게 출마 안 된다. 네. 무조건 안 된다. 아니 이거는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거는? 저는 안철수 의원은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죄든 무죄든 관계없이 재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준 자체가 그분은 지도자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지금 국사님이 오늘의 명언 아마도 장성철 수석님 말씀을 이제 다 맞는 인용한 것 것 같은데 다 맞는 말 같아. 이런 말씀 해주셨고 지금 오랜만에 지금 저희 이제 구독자들도 시청자들이 많은 분 들어왔습니다. 지금 만 명 가까이 됐죠. 지금 1475명이 만 명 넘었습니다. 진짜 보고 오랜만에. 계시고 네. 그 뒤집힌 마우스님이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너무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마지막 남은 윤석열 파면까지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구교영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사실은 장윤선 선배 방송에 나왔는데 그때도 우리 뒤집힌 마우스님이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표정이 오늘 유난히 좋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동접자 많아가지고 좋은 거죠. 아니 그럼요. 우리 많은 네.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네. 시청해 주시니까 너무 허재무님이 감사한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요. 활짝 네. 저는 원래 기분이 좋아요. 네, 원래 우상. 수요일마다 기분이 우상. 좋아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이제 국민의힘한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할 말 없을 것 아니 같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제 어떤 준비를 지도부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제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3명 무조건 기각이나 각하시켜야 돼. 헌재 이거 안 가서 돼. 이제, 조기 예. 대선 없어야 돼. 이거 어. 당신들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벌어져가지고 대통령 출마해서 대통령 되면 너희들도 죽어. 그러니까 네. 너희들 잘 생각해야 돼. 그런 압박과 협박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고. 음양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없어요 이제 방법은. 조기 근데- 대선 없애는 게 그 유일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이라든가 전혀 정보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 물어봤다. 아 실제로는 라는 이야기를 아는 척 그렇게 들었고. 하더니 보니까 네. 그리고 네. 실제로 윤석열과 통하는 의원들만 윤석열 변호사 쪽에서 정보를 듣고 있답니다. 아 저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친윤 그냥. 의원들만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맞는 것 같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헌재도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없잖아요. 네. 결국은 헌재 이 소장은 헌재 재판관들 중에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음. 근데 여기에도 이른바 표현이
표준말 네. 표현을 모르는데 짬밥 순위일 가능성이 있대요. 아 짬밥 순위일 가능성이 네, 있다. 네. 예. 근데 지금 문영배, 이미선은 이른바 진보로 분류되는 분들인데 이런 그렇죠. 사람은 나가잖아요. 나가죠. 네. 그다음 48일 에. 남는 사람들이 중도라고 해서 대법관이 임명했던 사람들이 그 순서상에 있대요. 이분들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장, 그리고 헌재 소장이랑 기본적으로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행정부 권력이 누구냐라고 무관하게 국회 절차적으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네. 있고 대통령이 바뀐다면 또 다를 수도 있죠.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 전략이라는 거 들어보면은 네. 이제 법원에다가 야 유죄 이러다 무죄 나오니까 헌재 가서 이제는 기각 각하 이러고 있는데 남한테 의지하는 이런 정치 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이 다른 입장을 내놨을 때 완벽하게 붕괴되는 전략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전략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유능했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국정 운영이 잘 됐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 보이고 네. 대통령 권력 김건희 다 견제하고 제대로 좀 뒷받침하고 쓴소리도 하고 그랬으면 다른 전략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네. 눈짓만 보여도 그냥 움츠러거리고 술 먹으러 와 그러면 술 먹고 나가 떨어지고 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생력이 없는 집단이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 사실 선고 나오면서부터 댓글로 삼성 얘기를 하시는 야,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삼성의 대박입니다. 네. 이제 총수랑 만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만나면서 또 오늘 사실 선고가 나면서 삼성 주가도 몰라요. 양배도 지금 제가 우연하게도 지금 말씀드립니다. 2.5%가 오늘 올랐어요. 2.68% 올렸어요. 아, 68%? 아, 그러면 끝날 때 지금. 올랐다. 네. 네. 2.68% 오른 걸로 나오는데 오리엔트 전공은 어때요? 아무튼 뭐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 오리엔트 전공이 네. 이재명 테마주예요. 네. 아, 근데 그렇다. 테마주 오늘 많이 올랐다고 많이 그랬어요. 올랐어요. 요즘 네. 이재명 테마주는 삼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재용 회장이 직접 둘이 만나가지고 굉장히 친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건데 어쨌든 형제인가? 간에 이렇게 무죄 선고를 받게 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던 만남도 혹시나 야 삼성의 대단한 정보력 정보력이, 속에서 이재명의 무죄와 윤석열의 파면을 동시에 예측한 행보 아니냐는 이런 억측일 수 있어 아니, 나옵니다. 뭐, 저 보니까. 근데 네. 이게 잘못 네. 해석되면은 정경유착으로 해석될 수 아, 있는 저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정치의 영역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삼성이 정보력이 탁월한 것은 사실이고 이건 나쁜 의미입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에서 보면은 네. 삼성이 그 사법부에 장학생들 키워냈던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렇죠. 그런 네. 장학생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삼성의 정보력 영향도 있지 않았나. 뭐 저도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제가 또 국민의힘 걱정을 괜히 뭐 하는 것 같으면서 네. 드는 생각이 어. 왜냐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그 쉽게 얘기해서 헌재 기각과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각하를 기대하면서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내일처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나요? 만약에 헌재에서 기대하지 않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실망감과 이후의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래서 이재명 대표 욕하겠죠 이제 뭐. 계속 그러면서 예.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대선 후보로 나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네. 당대표 선거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음. 이재명 대표가 만약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더 이재명 대표를 더 강한 결속력을 갖고 지킬 것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뭐 인용 나와가지고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오면은 아마 윤석열 지키자고 당원들이나 극렬한 지지층은 더 뭉칠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전당대회에서 투표 행위를 하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그 김나윤으로 대표되는 분들이 계속해서 더 강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욕하고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정당 안에서 당 대표가 되고 원내 대표가 되는 거는 그런 판단이 유효할 수 있지만은 네. 실제로 이제 장외로 나가서 국민을 상대로 치는 선거, 뭐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눈앞에 다가온 대선 문제도 있는 건데 거기서는 그들 말이 설득이 없는 거 저는 아니겠습니까? 한 네. 시대가 끝이 날 거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런 지점에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뭐 국민의힘의 지금의 당권의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많이 남았거든요. 총선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지는 대선, 지는 지방선거를 포기하고 새로운 이합 집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앞두고, 네. 예, 이 사람들이 뭐 당권을 묻겠다 이거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나마 뭐 시장 보수를 이해한다고 생각되는 유승민, 네. 윤희숙, 윤혜석, 윤희숙. 이런 사람들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경제 이야기를 주도하고 중도화 논쟁을 주도할 때 그분들이 붙어서 같이 논쟁을 해줬어야 돼요. 네. 그거 안 하고 똑같이 이재명 사본 리스크 때문에 아웃된다. 이재명 악마해야 된다. 그거 하다가 단 한 사람의 의미 있는 정치인도 보수 세력 내에 존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네. 거예요.
제발 정신을 차려서 남 욕하기보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지도자인지 네. 스스로를 찾아가는 그런 작업이 지금부터라도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민주당이 어떤 행보를 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그렇죠. 민주당 이렇게 만약에 항소심에서 뒤집힌 결과가 나왔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체제가 힘을 더 받는 거 일극 아니겠습니까? 체제가. 네. 그 체제가 더 이제 강화되는 건 당연한 건데 어. 그거보다 저는 그 경남 경북에 지금 산불이 산불 그렇죠. 네. 심하잖아요. 현장부터. 저는 당원 총동원령 내려가지고 아. 광화문에 있는 천막당사를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하루라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남 경북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잖아요. 네. 거기서 표를 더 많이 얻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51.5%를 넘는 네. 그런 득표력을 가져야만 그렇죠. 네. 갈등과 분란, 국민적인 혼란과 분열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당내 결속 이건 기본인 것 같아. 안 해도 돼. 네. 안 해도 그냥 의원들이 먼저 가서 대표님 저는요 그냥 100일 기도했어요. 막 이럴 거라고. 그 이재명 대표는 보다 더 큰 대한민국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네. 그래서 그거 가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저도 너무 이건 심해요. 너무 좋은 너무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한풀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 상황이라는 게 윤석열 그 대통령의 이제 구속 취소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친명 비명이라고 해가지고 대선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한 우산 안에 뭉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도 헌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 중간 다리로서 이재명 그 대표가 또 1심 선고가 공교롭게도 뒤바뀐 결정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부의 그 견고한 어떻게 보면 공고해진 그런 짜임새 있는 뭉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글쎄요, 뭐 저는 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내부의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단일 지도체제가 강화됐다. 이게 뭐 별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네. 또 외부적으로 이야기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당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민주성을 더 확대해 가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99% 득표하는 네.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도 1%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과 화합하고 토론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장성철 소장이 지지했는 것처럼 네.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뭘할 확장하고 것인지. 유연해지고 문호를 개방하는 아니 그런 그래서, 자세가 저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댓글에 이재명 대표 지금 안동 출발하셨다고. 아니 뭐 야, 장소장님 알고 보니까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니야 몰랐어요. 어, 안동은 지금, 또 이재명 대표님 고향이죠. 가까이에 네. 고향이잖아요. 잘 통하시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의원들도 다 가고 당협위원장들 다 가가지고 네. 거기서 딱 이제 불길을 막아보세요. 그럼 다 그게 이재명 대표 공으로 가요. 오늘 헌재 앞에 50명의 현역 의원이 함께했다고 하거든요. 진짜 그대로만 갔어도 엄청난 현역 의원이 움직이는 거니까. 통큰 정치 하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포용력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막 오늘 아침 언론 신문을 보니까 경선을 2주로 뭐 당긴다, 축소한다 막 그런 보도를 네. 했던데 그러지 그럴 말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픈 프라이머리 해라 그냥. 예. 그냥 뭐 해달라고 뭐든지 다 해도 네, 돼. 뭐든지 해도 뭐 예. 야, 지금 저희가 민주당의 어떤 통 큰 정치를 얘기하고 있을 때 통큰 정치가 아니라 네. 이게 원래 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가 네. 예, 조금 더 열린 크게 투표죠 원래. 예. 1%의 상대방을 위해서도 절차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각 당이 입장을 내놨는데 네. 가장 먼저 입장을 내놓은 게 이번 그 선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논평을 더 빨리 냈다고 내가 아, 보니까 그래요? 네. 어. 그런 모습들이 아마도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의 모습들을 네.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근데 생각이 좀 지금 드는 거고. 국힘에서는 네. 지금 막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아니, 그게 뭐, 뭐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럴 예. 수밖에 네. 없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논평과 메시지인 것 같은데 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자, 지금. 이럴 경우에 방법이 국민의힘 없어. 의원들이 혹시나 저는 걱정되는 게 내일 대법원 갈까봐 걱정됩니다. 가서 빨리 뭘 해. 해라. 아니, 그런 정치 빨리 해라. 빨리 뒤집어라 빨리 결론 해라. 다시 빨리 해라. 이런 정치 한다고 하면은 거의 국민들이 99% 해요. 99% 이거 99% 합니다. 헌재조, 대법원조. 아, 그거 릴레이로. 헌재조 네. 대법원조로. 그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산불 네. 현장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죠. 국가 재난 상황부터 이겨내고 그럼요. 보자. 너무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또한 헌재가 빨리 판결을 해서 이 국론 분열을 해소시켜 달라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기본 도의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아닌 게 아니고 이제 네.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나경원 윤상현 주도로 지금 이제 탄원 선제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 명단에 이름 안 넣은 국회의원이 누구냐
이렇게 색출을 해가지고 지금 26명의 배신자 명단을 추렸대요. 그러면서 왜 탄원서 이름 안 올렸냐? 이러면서 사실상 강요행위 비판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도 안 좋은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네. 점점 이제 울타리 쳐가지고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편이 밖에 나오니까 내 편이 별로 없어. 네. 그러니까 오 사방이 저기네. 그럼 숨는 거지. 그러니까 네. 숨는 거야 자꾸 동굴 속으로.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그만큼 크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만 우리 지지층이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여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저런 모습은 더 축소 되는 모습은 보일 거예요. 근데 네. 결국에는 사실 사법 리스크가 해제가 됐고 오늘 저녁 내일까지 좀 기뻐할 것 같은데 언제 선고하냐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 거잖아요. 날짜 맞추기를 또 게임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3월 31일 날 하지 않을까? 4월을 안 넘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4월 넘긴다고 하길래 저는 그냥 우리 월요일. 장성철 소장님의 예고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월요일에 한덕수 선고할 때 금요일에 이제 기일 통지했던 것처럼 아마도 금요일 오후에 월요일 날 선고한다고 하고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 중에 일부가 네. 그냥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나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거를 의견을 표명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오늘까지는 계속 기다려보자. 예. 나는 아직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한지는 아직 의견 결정을 못했다거나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나 조금 더 그냥 집에 가서 좀 검토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좀 시간을 끌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변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럼 솔직히 질질 끌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의견을 본인들이 이제 정하고 빨리 선고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여야가 헌재의 눈치를 좀 봤다면 네. 이제는 헌재가 눈치 볼 시간이죠. 이제. 아니 이게 대법원 선고를 기다릴 만한 일말의 희망을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쪽에 날려버렸잖아, 2심에서 지금. 줬어야 되는데 없어, 그런 거 지금. 자체가 그냥 없어요. 아예. 네. 오케이. 어. 지금 뭐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잖아요, 헌재가. 아니 그렇죠. 이런 순서상으로도 그 다. 좀 속된 네. 표현입니다만 조무래기들 다 풀어줬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그 선고할 때까지 기다려줬으니까 이제는 8대 0으로 인용이 나오지 않으면요, 저 헌재 해체해야 된다고 봐요. 헌재 해체해야 됩니다. 헌재에도 거기에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색깔대로 나는 기각 나는 뭐 저기 이렇게 할 거면은 헌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국회가 각자의 정파적 입장, 정당적 입장 다 해주는데 헌재도 똑같이 그런 입장 할 거면은 왜 헌재가 필요합니까? 헌재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이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합의하고 타협하라고 그 사람들을 6년이라는 임기를 가지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헌법재판관 전부 다 저는 사퇴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원장님 말씀 오늘 주옥 같은 아우, 거. 다 적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네. 중간에 절제까지 하시더라고 아. 보니까 지금 뭔가 좀 그런 느낌인데. 아주 그냥 돌을 트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돌을 튼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를 어쨌든 간에 평론하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낮은 나비 효과라고 한다면은 재판 일정이 좀 길어진 느낌이 드는 거고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도 이거 혹시 인용이 아니고 기각이나 각하가 각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지금 또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런 또 역학이 작동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아니 두 가지 경우 다 생각해봐야죠. 이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네. 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이재명이 조기 대선 벌어지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네. 그렇죠. 안돼 이거는 막아야지. 기각이나 각하시키자. 이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대세는 이제 말할 기울었으니까. 수가 없구나. 네. 쳐졌다. 그래 그냥 여기서 다 인용 결정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좀 힘 실어주는 8대 모습하면 0으로. 나한테 해코지는 최선을 안 하겠지. 그래서 다 인용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헌법 재판관들의 일부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 같아요. 오염된 것 같다. 오염됐어요.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 자체가 오염됐다고 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 네. 가지 변수를 정치적인 스케줄을 변수에 넣고 늘어놓고 고민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과연 대승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기반된 선고를 할까 결정을 할까. 저는 그런 뭐 생각이 예전부터 15년 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개헌하면 헌재 없애야 된다고. 전부터요? 네. 네. 15년 전부터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헌법 해석 권한은 대법원한테 주면 되는 대법원에서 하면 거고요. 된다. 네. 인사권은 상원을 만들든가 아니면 국민 투표를 하든가 해서 네. 민주적 절차에서 찾아와야지 인사 권한을 헌재가 가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